인생의 후반전, 남은 삶이 더 빛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당신과 함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복잡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문득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몸이 예전만 못해지는 건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데 마음까지 무거워지는 건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가볍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래 쌓아온 마음들은 쉽사리 떠나주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받았던 상처들, 스스로를 다그치며 버텨왔던 시간들, 괜찮은 척하며 지냈던 날들, 참아야 한다는 말만 되뇌며 넘겼던 순간들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오래 참고 버텨온 세대입니다. 가정을 위해, 일을 위해, 부모와 자식을 위해 내 마음 한켠을 비워두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내 감정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먼저였고 내 행복보다는 가족의 안정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수십 년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야 어른이고, 그래야 부모이며, 그래야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지쳐도 멈추지 않고,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강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강해서라기보다 견디는 법밖에 몰랐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왔을까? 자식들이 다 자라 제 삶을 살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 이제는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밀려오고 풀지 못한 감정들이 조용히 올라와 가슴을 눌러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챙기고 무언가를 책임지는 데에는 익숙했지만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독이는 일에는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불편한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늦었다고 스스로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래 품고 살았던 마음들을 조금씩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짊어지고 살아왔으니 이제는 조금 가벼워져도 됩니다. 오늘은 그 마음들을 조용히 단정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들여다보며 늙어보니 놓아야 편해지는 6가지 마음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어떤 마음은 이미 당신에게 익숙할 것이고 어떤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을 힘들게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볼 때 별일 없는 하루가 시작되는데도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몸은 그럭저럭 움직이는데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천천히 마음을 짓누릅니다. 차라리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는데 이 마음의 무게는 어디에 내려놓아야 할지 몰라 더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감정을 제대로 느껴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늘 바빴으니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을 챙기고 출근 준비시키고 집안일을 하고 일터에 나가고 돌아와서는 또 저녁을 준비하고 내일을 위해 다시 움직였습니다. 숨 돌릴 틈 없이 흘러가던 시절에는 내 마음이 무거운지 지쳐 있는지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해야 할 일은 줄었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자식들은 다 자라 각자의 삶을 살고 손주들도 제 부모 손에서 자라는데 나는 이상하게 더 불안해지고 더 외로워집니다. 예전보다 시간이 많아졌는데도 시간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 미뤄두었던 감정들이 이제야 하나둘씩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때는 느낄 여유가 없어서 마음 한구석에 밀어넣어 두었던 것들, 서운했던 일, 억울했던 순간, 홀로 견뎠던 밤들, 그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지금의 이 무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마음을 돌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을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쉬는 방법은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참아라, 견뎌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무거워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웃었고, 지쳐도 괜찮다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그게 어른의 도리라고 믿었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아 올린 마음의 짐은 언젠가부터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무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친다는 사실을요. 무릎이 아파도 조금은 걸을 수 있습니다. 허리가 불편해도 일상을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지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두려워지고, 하루를 버텨내는 일만으로도 숨이 찬 날이 늘어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을 많이 마주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조금만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자신만의 무거운 짐을 품고 살아갑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는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 하고, 산책길 이웃은 쇠약해지는 건강이 불안하다며 한숨을 쉽니다. 이 나이의 사람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사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각자의 짐을 지고 각자의 속도로 오늘 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무게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는 점입니다. 마치 평생 이렇게 무겁게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운명인 것처럼 가벼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처 떠올려 보지 못한 채 살아온 것입니다. 내려놓아도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지치지 않으려면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무거운 짐을 계속 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지점에서는 내려놓아야 다시 걸을 수 있고, 숨을 편하게 쉴 수 있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깁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택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다는 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 짐을 조금씩 덜어내는 일입니다. 평생 짊어졌던 책임감, 남들의 시선, 과거에 대한 끝없는 미련, 스스로를 향한 과한 질책,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빨리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만약 마음이 무겁다면 그 무게를 억지로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힘들다고, 지쳤다고 스스로에게 솔직히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의 짐은 조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조금 내려놓아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한 번에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덜어내면 그만큼 숨이 편해지고 하루가 조금 덜 버거워집니다. 지치지 않으려면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웃음, 첫 월급을 받던 날의 설렘, 결혼식장에서 떨리던 손을 꼭 잡아주던 순간,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벅차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던 감정까지, 그 모든 시간이 멀리 지나간 것 같다가도 어느 날은 문득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슴 한쪽이 저릿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장면들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때 용기를 내서 시작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불현듯 찾아와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밤이 깊어지고 집안이 고요해지는 시간, 누워 눈을 감으면 낮 동안 묻혀있던 후회와 아쉬움들이 더 또렷한 빛을 띠며 떠오릅니다. 젊었을 때는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준비하고 모레를 걱정하느라 과거는 그저 지나온 길의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의 내가 떠오르고 그 시절의 선택들이 하나씩 떠올라 마음속에서 다시 재생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앞에 남은 시간보다 뒤에 지나온 시간이 더 많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시작보다 이미 지나온 날들의 무게가 더 크고 앞으로 할 일보다 이미 해온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과거를 돌아보며 그 속에서 아쉬움을 찾게 됩니다. 잘했던 일도 참 많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견디고 가정을 지켜내고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잘한 일 10가지보다 후회되는 일 한두 가지가 더 크게 마음에 남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기보다 그때 하지 못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나를 더 자주 탓하게 됩니다. 그때 부모님께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이제는 곁에 안 계셔. 그 마음을 전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때 배우자에게 조금 더 따뜻했더라면 이제는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서툴러졌습니다. 그때 아이들과 더 시간을 보냈더라면 지금은 다들 제 삶을 살며 예전처럼 자주 마주치기 어렵습니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 돌아보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간이 마지막일 줄,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일 줄 알지 못했습니다. 늘 내일이 있을 거라 언젠가 더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월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어느새 훌쩍 흘러버렸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만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지금의 마음으로 다시 살 수 있다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문제는 과거에 오래 머물다 보면 오늘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발목이 잡혀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어제의 후회가 오늘의 행복을 가려버립니다. 그때를 떠올리느라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나간 시간에 머무르면 오늘의 삶을 잃게 된다는 것을. 과거는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아쉬워도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그 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부족해 보이지만 그 시절의 나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르던 것들이 있었고 감당할 힘이 없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의 나를 지나치게 가혹하게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과거를 지나치게 미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나고 나니 다 좋아 보이지만 그때도 힘들었고 그때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힘들었던 기억은 흐릿해지고 좋았던 장면들만 선명하게 남았을 뿐입니다. 과거는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건너오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듯 과거에서 현재로 발을 옮겨야 합니다. 강 건너편에 서서 계속 저쪽만 바라보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용기를 내 한 걸음 떼어 이쪽으로 건너와야 비로소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잊으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과거는 교훈으로 간직하면 됩니다. 하지만 짐으로 짊어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음을 인정하되 그때의 후회가 오늘의 나를 올가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과거가 됩니다. 언젠가 오늘을 돌아봤을 때 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을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미련에서 조금씩 벗어나 오늘을 온전히 느끼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 순간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과거를 제대로 건너오는 방법입니다. 과거는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건너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체면이라는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쓰일 때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내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옷을 입을 때도 말을 할 때도 누군가를 만날 때도 먼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남들이 뭐라고 볼까? 사실 우리는 평생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웃에게는 빈틈없는 사람으로, 친척들 앞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식들에게는 든든한 부모로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괜찮은 척했고, 아파도 참고, 속이 타들어가도 티내지 않고 넘겼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숨는 법을 너무 잘 알게 된 세대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괜찮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괜찮은 것인지 괜찮은 척하는 것인지 스스로도 헷갈릴 때가 생깁니다. 습관처럼 웃고 습관처럼 잘 지낸다고 말하고 습관처럼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짓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내 진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나조차 모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고 힘들어도 티내지 말라고 들으며 자랐습니다. 남 앞에서 울지 마라. 아파도 참고 견뎌라. 이런 말들은 칭찬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 우리를 점점 더 단단하게, 때로는 더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경조사 자리에서도 눈물을 삼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속으로만 사귀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픈 것도 숨기고 서운한 것도 묻어두고 도움이 필요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남들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약해 보일까봐, 또 그 시선을 견디기 힘들까봐 언제나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면 이런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동년배를 만나면 서로를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자식들 앞에서는 괜히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아 더 강한 척하게 됩니다. 손주들 앞에서는 여전히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로 보이고 싶어 몸이 힘들어도 웃으며 버틸 때가 있습니다. 옷 하나 입는 것도 마음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편한 옷이 좋은데 밖에 나갈 때는 괜히 눈치가 보입니다. 말을 할 때도 조심스럽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나이 들어 괜한 소리 한다는 말을 들을까봐 참을 때가 많습니다. 혼자 여행을 가고 싶어도,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도 남들이 뭐라 할까봐 망설이곤 합니다. 심지어 아플 때도 그렇습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자식들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에게도 나이가 드니 그렇지 뭐 하고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 뒤에는 말하지 못한 두려움과 외로움이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사는 걸까?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정작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안한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남에게 보이는 모습에 매달리다 보면 정작 나라는 사람은 점점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시간은 이미 충분합니다. 부모님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식을 위해,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애써온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이제는 내가 편안한지가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편한 옷이 입고 싶다면 그 옷을 입으면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편하면 그만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심스럽게라도 꺼내보아도 됩니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입을 다물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조금 늦게라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기에는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만은 않으니까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됩니다. 자식들이 걱정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그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힘든 날에는 오늘은 좀 힘들다고 털어놓아도 됩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남의 시선보다 당신 마음의 평온이 더 중요합니다. 100명이 좋게 봐도 당신이 불행하면 소용없습니다. 남들에게 완벽해 보이려 애쓰다가 정작 당신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체면과 평가, 비교가 삶의 중심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떳떳하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굳이 꾸미지 않아도 되고 괜히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생 쓰고 살아온 가면을 이제는 천천히 벗어도 괜찮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솔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나이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유이자 나 자신을 가장 따뜻하게 대하는 방법입니다. 남의 시선보다 평온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예전의 나와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예전만 못하고 걷는 속도도 느려졌고 기억력도 예전처럼 또렷하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면 시간이 남긴 흔적이 그대로 보입니다. 주름은 깊어지고 머리는 휘어지고 어깨와 허리는 예전보다 굽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언제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 왜 이렇게 약해져 버렸지? 그 목소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젊었을 때의 나를 떠올립니다. 그때는 하루에 10가지 일을 해도 별로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움직이다가 밤이 깊어 집안이 고요해진 뒤에도 할 일을 찾았습니다. 피곤하다는 말보다는 조금만 더 하자는 말을 더 자주 했습니다. 집안일도 일터도 아이들 뒷바라지도 모두 해내며 나는 나름대로 강한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간단한 집안일 하나를 하고 나면 숨이 차고 장을 보고 돌아오면 온몸이 뭉근하게 아프고 무겁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나절에 다 끝낼 일을 이제는 며칠에 나눠 천천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마음속에서 나를 향한 꾸중이 시작됩니다. 왜 이 정도도 힘들어해? 예전에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특히 자식들 앞에서는 그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손주를 보다가 금방 지치고 밥상을 차리다가도 중간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게 되면 괜히 미안해집니다. 예전에는 밤을 새워 아이들을 돌봤는데 이제는 몇 시간만 움직여도 금방 몸이 무거워집니다. 자식들이 쉬어 엄마 아빠 충분히 했어 라고 말하면 고맙다가도 마음 한쪽이 서늘해집니다. 아, 내가 이제는 쓸모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억지로 힘을 내기도 합니다. 아직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괜찮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몸이 따라주지 않는데도 예전의 속도를 흉내내며 나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다 결국 지치고 아프고 바닥에 주저앉듯 누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탓합니다. 왜 이것밖에 못하나?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지? 친구들을 만나도 비슷한 느낌이 올라옵니다. 나와 같은 나이인데도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여행도 다니는 모습을 보면 괜히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나도 더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나를 또다시 채찍질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와는 전혀 다른 시간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20살의 나, 30살의 나, 40살의 나는 각자 다른 몸과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때의 힘이 있었고 지금은 지금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 둘을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봄의 나무와 겨울의 나무를 서로 잘잘못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계절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우리는 그 자연스러운 변화를 나의 잘못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나이 드는 건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기력이 떨어지는 것도,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손으로 무언가를 할 때 예전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것도 모두 당연한 변화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젊었을 때의 기준으로 계속 지금의 나를 평가합니다. 스스로에게 끝없는 낙제를 주는 셈입니다. 게다가 남과의 비교도 나를 더 지치게 합니다. 같은 나이인데 저 사람은 여전히 건강해 보이고 활동도 많고 더 씩씩한 것 같아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고 지금까지 쌓여온 피로의 양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일찍 쉬어야 하고 누군가는 속도를 늦춰야 하고 누군가는 천천히 걸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각자의 삶이 다른 것뿐입니다. 어떤 속도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빨리 걷지 않아도 되고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쉬고 싶다면 쉬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이미 오랜 세월을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식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신이 쓸모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리하다가 다칠까봐, 아플까봐 걱정하는 마음에서 쉬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사랑과 안도와 고마움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을 미안함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들과의 비교도 이제는 조금 내려놓을 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씩씩해 보여도 그들 역시 말하지 않은 고민과 자신만의 아픔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보이지 않는 상처와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 남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릴 이유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평생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일을 해내고 수많은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당신은 충분히, 정말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는 조금 느려져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자주 쉬어도 괜찮습니다. 예전만큼 못해도 괜찮습니다. 덜해도, 천천히 해도, 어쩌면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나에게 맞는 속도입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지혜입니다. 나이 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변화를 억지로 거스르지 않고 지금의 나를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성숙이고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예전의 나를 그리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으로 지금의 나를 계속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 느려져도, 조금 부족해 보여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른의 지혜입니다. 누군가를 챙기고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자라 각자의 가정과 삶을 살아가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내가 조금 더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괜히 가슴이 철렁합니다.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경제적으로 힘들지는 않은지, 지금 무슨 고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아무 일 없는 안부전화인데도 혹시 말 못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반가운 얼굴로 만났다가도 표정이 평소보다 무거워 보이면 그날 밤은 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자식의 표정 하나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챙기고 책임지는 삶. 어린 시절에는 부모와 형제를 챙겼고 결혼 후에는 배우자와 자식을 돌봤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해지면 그분들을 다시 모셔야 했습니다. 잠시도 손을 놓을 수 없던 나날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늘 누군가를 위해 움직였던 세월입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학교 갈 준비를 챙기고 일터에 다녀와서도 쉼없이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 숙제를 보고 각종 집안일과 생계를 함께 떠안아야 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도록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늘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기꺼이 짊어져야 하는 몫이라고, 부모가 되면 익숙해져야 하는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불평도 삼킨 채 묵묵히 몸을 갈아 넣으면서도 끝까지 책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자식이 다 크고 부모의 역할이 많이 줄어든 지금도 이 책임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챙겨야 할 것 같고, 여전히 걱정해야 할 것 같고, 여전히 뭔가 해줘야 마음이 놓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몸이 먼저 분주해지고 손주들이 온다고 하면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정작 내 몸은 언제 쉬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도 여전합니다. 끼니를 챙기고 약을 챙겨 먹었는지 확인하고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갈 시간을 계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로를 돌봐야 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그 돌봄의 무게도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저 사람이 편하려면 내가 움직여야지. 그 마음 역시 오랜 세월 몸에 밴 책임감입니다. 심지어 이웃과 친구에게도 책임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가 아프다고 하면 바쁜 와중에도 문병을 가야 할 것 같고 모임에 빠지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부탁을 받으면 아니요라는 한마디가 어려워 손이 먼저 나갑니다. 몸은 이미 지쳐 있는데도 습관처럼 남의 짐을 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책임지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라는 사람은 점점 뒤로 밀립니다. 나를 위한 시간은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은 뒤로 미뤄지고 내 감정은 제대로 말할 틈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누군가의 짐을 나눠들고 누군가의 삶을 떠받치는 일이 내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은 많은데 정작 나를 지킬 힘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평생 짊어진 책임의 무게가 이제는 조금 버겁고 조금은 내려놓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에 그 마음조차 조심스러울 뿐입니다. 더구나 자식들은 이제 온전한 어른입니다. 그들도 스스로 일어설 힘이 있고 실패를 겪으며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 주려 들면 오히려 그들의 성장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문제는 결국 스스로 부딪히며 길을 찾아야만 진짜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나누어야 할 삶이지 한 사람이 모든 짐을 지고 버텨야 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대신 떠안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스스로 책임져야 할 자신의 몫이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조금 덜어내고 조금 나누고 조금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맡겨보아도 괜찮습니다. 책임을 줄인 만큼 마음에는 여유와 평온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히 챙기지 않아도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지켜봐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이 됩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당장 나서서 해결해주기보다 넌 해낼 수 있어라고 말해주며 곁에서 버텨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손주를 돌볼 때도 모든 걸 완벽히 해주려 애쓰기보다 함께 웃고 놀아준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모임이나 만남도 몸이 피곤하면 쉬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사랑하는 이들도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평생 짊어져 온 짐을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신이 모든 걸 책임지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당신이 손을 놓아도 자식들은 제 삶을 살아가고 배우자는 제 몫을 찾아가고 세상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살펴보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질 때 비로소 주변도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책임을 줄인 만큼 평온이 늘어납니다. 때때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미움이 우리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오래전 일인데도 생각만 하면 아직도 가슴이 요동칩니다.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때 당했던 상처, 그때 느꼈던 배신감. 세월이 꽤 흘렀는데도 그 감정은 여전히 가슴 한쪽에 단단하게 박혀 있습니다. 잊으려 하면 더 또렷해지고 떨쳐내려 하면 오히려 더 선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미워하게 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았던 사람, 정작 내가 힘들 때는 모른 척했던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도 있고 이름만 들어도 속이 뒤틀리고 우연히 얼굴이라도 마주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멀리하려 애써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사람이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특히 가까웠던 사람일수록 미움은 더 깊고 오래 남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생긴 갈등, 친구에게 느낀 배신감, 심지어 자식에게 받은 서운함까지 가까웠기 때문에 기대도 컸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그 실망이 풀리지 못한 채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 결국 미움이라는 모양으로 굳어버렸습니다. 형제 사이가 영영 멀어져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을 두고 서로의 속마음을 확인하기보다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하다가 남보다 더 먼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않고 부득이하게 마주쳐도 서로 눈을 피합니다. 언젠가부터 피 한 방울 섞인 형제가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친구 때문에 마음 다친 사람도 많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눈을 피하던 사람, 뒤에서는 험담하면서 좋을 때만 찾던 사람, 그 일을 겪은 뒤로는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되고 새로운 관계에도 선뜻 마음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먼저 한 걸음 물러나 보는 습관이 몸에 배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느끼는 서운함과 미움이 섞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평생 헌신했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는 듯할 때 조금 덜 챙겨줬다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때, 나이 들어 외로울 때는 연락조차 뜸하다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면 마음 한쪽이 쓰리고 허무해집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는 마음이 또 올라와 스스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쌓이고 쌓인 미움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묵혀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미움을 품고 있는 동안 겉으로는 웃고 살아도 속은 늘 쓰리고 시립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 어딘가가 항상 얼어있는 듯합니다. 무엇보다 미움을 품고 사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힘을 씁니다. 미움을 유지하려면 계속 그 일을 떠올려야 하고 그 사람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화를 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원망하려면 마음이 계속 아파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힘들어하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까맣게 잊고 살 수도 있습니다. 미안해할 줄도 모를 수 있고 아예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혼자 그 일을 붙잡고 계속 화내고 계속 상처를 들추며 내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놓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 내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살기 위해, 오늘을 더 이상 과거에 묶어두지 않기 위해 미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놓아줌은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이 없던 일처럼 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그럴 의무도 없습니다. 상처는 분명 상처이고 잘못은 분명 잘못입니다. 그 사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더 이상 그 감정에 묶여 살지 않겠다고 조용히 결심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과 다시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평생 연락하지 않아도 되고 마주치지 않아도 되고 남처럼 지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속이 뒤틀리는 그 고통에서 조금씩 벗어나겠다는 뜻입니다. 미움을 놓는 순간 비로소 나를 되찾게 됩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고 숨쉬기가 편해지고 오늘 하루가 조금 더 밝게 느껴집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낄 여유가 생깁니다. 남은 삶을 더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볼 힘이 생깁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던 감정을 단번에 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거리를 두어 보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붙들지 말고
살며시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가슴이 답답해질 때마다 천천히 숨을 내쉬며 스스로를 달래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마음속에서 단단히 묶여있던 매듭이 조금 느슨해졌음을 깨닫게 될지 모릅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소중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 묶이기에는 너무 아깝고 너무 귀합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그 시간을 써야 합니다. 미움 대신 평온을, 원망 대신 안정을, 고통 대신 자유를 조금씩 선택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미움을 놓는 순간 나를 되찾습니다. 늙어보니 버려야 편해지는 마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래 품고 살았던 마음의 짐, 지나간 시간에 대한 미련, 남에게 보이려는 마음,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마음,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책임감, 그리고 쉽게 사라지지 않던 미움까지, 이 6가지 마음이 우리 삶을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오늘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이 마음들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 속에서 조금씩 쌓였고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래 붙들고 있었던 것을 보내주는 일은 언제나 마음 한쪽이 저릿하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들을 하나씩 덜어내고 보니 삶이 생각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숨쉬기가 편해졌고 과거에서 조금씩 걸어나오니 오늘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남의 시선을 덜 의식하니 나 자신이 편안해지고 스스로를 덜 몰아붙이니 마음에 작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모든 책임을 조금 내려놓으니 평온이 스며들었고 미움을 놓아주니 비로소 나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다 내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날이 있고 여전히 문득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 번에 모두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 내려놓고 내일 또 하나 덜어내면 됩니다. 조금씩 가벼워지는 그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 많이 채우는 삶이 아니라 조금씩 덜어내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 작은 결심이 우리의 남은 날들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꿔나갈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무겁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며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하루, 저녁에 잠들 때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 하루, 그런 하루가 당신에게 조금씩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책임감에 짓눌리지 않고 미움에 갇히지 않는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평생 애써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당신은 이미 정말 많이 해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괜찮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전혀 괜찮습니다. 당신의 속도 그대로 걸어가면 충분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고 중간에 쉬어도 괜찮고 가끔은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한 시간, 따뜻한 햇살, 편안한 의자, 손에 쥔 한 잔의 차처럼 소소한 것들이 당신의 하루를 부드럽게 감싸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왔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괜찮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느낀 생각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시길 바랍니다.